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를 강의하는 직업상담사 리쌤입니다. 오늘 제2강 문제 16번부터 31번까지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6번. 이 문제는 패터슨의 직업정보 활용의 원리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내담자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상담 과정에 도입합니다. 둘째,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내담자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내담자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넷째, 내담자에게 직업에 대한 생각, 태도,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패터슨 직업정보 활용은 필요하다고 영조 없고 쓰자입니다. 패터슨 직업정보 활용은 필요하다고 영조 없고 쓰자를 기억하세요. 문제 17번. 이 문제는 보딘이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정보의 부족입니다. 이는 구직자가 진로 선택 및 직업 결정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아 갈등, 내적 갈등입니다. 이는 구직자가 진로 선택 및 직업 결정 상황에서의 내적인 갈등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의존성입니다. 이는 구직자 자신의 직업 문제에 대해 주도적이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직업, 진로, 선택의 불안입니다. 이는 자신의 선택과 사회적인 요구 간의 충돌에 따른 불안함을 말합니다. 다섯째, 확신의 부족, 결여입니다. 이는 진로 선택 및 직업 결정에 대한 확신의 결여됨을 말합니다. 두 문자는 보딘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은 정자의 불결입니다. 보딘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은 정자의 불결을 기억하세요. 문제 18번. 이 문제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모형을 구체화시킨 보딘의 직업상담 과정을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탐색과 계약의 설정입니다. 2단계는 내담자의 정신역동적 상태에 대한 탐색 및 상담 전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둘째, 핵심 결정,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는 중대한 결정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이는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맞게 자아 인식 및 이해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보딘 상담 과정은 탐핵변입니다. 보딘 상담 과정은 탐핵변을 기억하세요. 문제 19번. 이 문제는 보딘의 상담 기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명료화입니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현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명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비교입니다. 이는 직업 선택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소망과 방어 체계에 관한 해석입니다. 이는 내담자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방어하는지 지각하도록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문자는 보딘의 상담 기법은 명비소입니다. 보딘의 상담 기법은 명비소를 기억하세요. 문제 20번. 이 문제는 슈퍼가 제안한 발달적 직업 상담의 6단계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1단계는 문제 탐색 및 자아, 자기, 개념 묘사입니다. 이는 비지시적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 개념을 묘사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2단계는 심층적 탐색입니다. 이는 지시적 방법으로 심층적 탐색을 위한 주제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3단계는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입니다. 이는 비지시적 방법으로 사고와 느낌을 반영하고 명료화하는 단계입니다. 넷째, 4단계는 현실 검증입니다. 이는 심리검사, 직업정보, 과외활동 경험 등을 통해 수집된 사실적 자료들을 지시적으로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다섯째, 5단계는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입니다. 이는 현실 검증에서 얻어진 태도와 감정을 비지시적으로 탐색하고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6단계는 의사결정입니다. 이는 대안적 행위들에 대한 비지시적 고찰을 통해 자신의 직업을 결정한다라고 작성합니다. 이 문제는 각 단계별로 비지시적 방법과 지시적 방법이 번갈아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단계별 순서에 맞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문자는 슈퍼의 6단계는 문심자 현탐회입니다.
슈퍼의 6단계는 문심자 현탐회를 기억하세요. 문제 21번. 이 문제는 슈퍼의 직업 발달 5단계를 순서대로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성장기입니다. 시기는 출생부터 14세까지를 말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한 인물과 동일시하여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시기입니다. 둘째, 탐색기입니다. 시기는 15세부터 24세까지이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확립기입니다. 시기는 25세부터 44세까지이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발견, 종사하면서 생활의 터전을 잡을 시기입니다. 넷째, 유지기입니다. 시기는 45세부터 64세까지이며 안정된 환경 속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다섯째, 쇠퇴기입니다. 65세부터 사망 시까지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직업에서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여탈과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이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슈퍼의 직업 발달 5단계는 성, 을, 탐, 하면, 화교세입니다. 슈퍼의 직업 발달 5단계는 성, 을, 탐, 하면, 확유세를 기억하세요. 문제 22번. 이 문제는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진단을 위한 3가지 평가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문제의 평가입니다. 이는 내담자가 경험한 어려움, 진로 상담에 대한 기대를 평가함을 말합니다. 셋째, 개인의 평가입니다. 이는 내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에 대한 통계 자료 및 사례 연구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셋째, 예언평가, 예고평가입니다. 이는 내담자에 대한 직업적, 개인적 평가를 토대로 내담자가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슈퍼의 평가는 문계언입니다. 슈퍼의 평가는 문계언을 기억하세요. 문제 23번. 이 문제는 행동주의 상담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학습된 것이므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 특정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셋째, 강화나 모방 등의 사회학습 원리는 상담 기술의 발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넷째, 관찰 가능한 대상만이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상담 방법은 내담자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고안될 수 있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행동주의 가정은 수, 능, 특강 관찰, 하면, 독입니다. 행동주의 가정은 수, 능, 특강 관찰, 하면, 독을 기억하세요. 문제 24번. 이 문제는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상담 기법은 크게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각 유형별 대표적인 방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불안 감소 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첫째,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이는 불안이 개 목록을 작성한 다음 낮은 수준의 자극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상상을 유도하여 불안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금지 조건 형성, 내적 금지입니다. 이는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추가적인 강화 없이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반조건 형성, 역조건 형성입니다. 이는 조건 반응의 연합을 끊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함께 제시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학습 촉진 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첫째, 강화입니다. 이는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나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변별학습입니다. 이는 검사 도구들을 사용하여 자기 능력과 태도 등을 변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입니다. 이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 및 모방에 의한 학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문자는 불안 감소 기법 벌스 학습 촉진 기법은 최근반 강변사입니다. 불안 감소 기법 벌스 학습 촉진 기법은 최근반 강변사를 기억하세요. 문제 25번. 이 문제는 행동주의 상담의 노출 치료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실제적 노출법입니다. 이는 실제로 공포 자극에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점진적 노출법입니다. 이는 공포 자극의 수위를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점차 높여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심상적 노출법입니다. 이는 공포 자극을 심상적으로 상상하게 하여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홍수법입니다. 이는 단번에 강한 강도의 공포 자극에 직면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행동 노출 치료는 실제 점심 홍수입니다. 행동 노출 치료는 실제 점심 홍수를 기억하세요. 문제 26번. 이 문제는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를 쓰고 그 단계를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는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불안을 발생시키는 상황들을 위계적으로 상상하게 함으로써 불안을 경감 혹은 제거시키는 행동치료 기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체계적 둔감화의 단계는 첫째, 근육이완 훈련으로 근육이완 훈련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불안이기 목록 작성으로 낮은 수준의 자극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불안이기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불안이기 목록에 따른 둔감화이며 이는 불안 유발 상황을 단계적으로 상상하도록 유도하여 불안 반응을 점진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시키는 단계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체계적 둔감화는 근육둔입니다. 체계적 둔감화는 근육둔을 기억하세요. 문제 27번. 이 문제는 인지정서적 상담 이론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당위성을 예로 들어 설명하라는 문제로 첫째, 자신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이는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이를 수행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이는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 조건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이는 세상의 조건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비합리적 신념 당위성은 자탓에 해야 한다. 입니다. 비합리적 신념 당위성은 자탓에 해야 한다. 로 암기하세요. 문제 28번. 이 문제는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의 기본 개념으로서 A, B, C, D, F 모델의 의미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A는 액티베이팅 이벤트의 약자로 선행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내담자의 감정을 동요시키거나 내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둘째, B는 빌리프 시스템의 약자로 비합리적 신념을 말합니다. 이는 선행 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나 사고 체계를 의미합니다. 셋째, C는 컨시퀀스의 약자로 결과를 말합니다. 이는 선행 사건을 경험한 후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통해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말합니다. 넷째, D는 디스퓨트의 약자로 논박을 말합니다. 이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에 대해 그것이 사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논리성, 실용성, 현실성에 비추어 반박하는 것으로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이는 이펙트의 약자로 효과를 말합니다. 이는 논박으로 나타나는 효과로서 내담자가 가진 비합리적 신념을 철저하게 논박하여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합니다. 여섯째, F는 필링의 약자로 감정을 말합니다. 이는 내담자의 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A, B, C, D, E, F는 선비 결론 과감입니다. A, B, C, D, E, F는 선비 결론 과감을 기억하세요. 문제 29번. 이 문제는 립탁이 제시한 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내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5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직업 탐색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둘째, 직업 탐색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신념입니다. 셋째, 직업 상담사가 알아서 직업을 찾아줄 거라는 신념입니다. 넷째, 면접 후 거절한 제안과도 같다는 신념입니다. 다섯째, 직업 탐색 과정은 철저히 몰두해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두 문자는 립스틱 완전히 필요 없어 상담사가 면접에 몰두해야지입니다. 립스틱 완전히 필요 없어 상담사가 면접에 몰두해야지를 기억하세요. 문제 30번. 이 문제는 백의 인지 치료에서 인지적 오류의 유형을 3가지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임의적 추론입니다. 이는 결론을 지지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결론에 어긋남에도 성급하게 비약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의미 확대 혹은 의미 축소입니다. 이는 어떤 사건 또는 한 개인이나 경험이 가진 특성의 한 측면을 그것이 실제로 가진 중요성과 무관하게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함을 말합니다. 셋째,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입니다. 이는 상황을 연속적으로 보기보다 극단적 측면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과잉 일반화입니다. 이는 한 가지 증거로 타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개인화입니다. 이는 인과적 연결을 지지하는 증거 없이 외부적 사건을 자신에게 귀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 선택적 추상화입니다. 이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한 채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적인 것에 근거하여 전체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백의 인지오류는 이미 이과 개선입니다. 백의 인지오류는 이미 이과 개선을 기억하세요. 문제 31번. 이 문제는 백의 인지치료 이론에서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 5가지 원인을 묻는 문제로 첫째, 외부 요인입니다. 둘째, 고정관념입니다. 셋째, 정보결핍입니다. 넷째, 경미한 정신건강입니다. 다섯째, 심각한 정신건강을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는 외고정경심입니다.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는 외고정경심을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 제2강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